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항의하고 난리통인 가운데 한 나라만 유독 조용했는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만히 있으니 미국 공장들도 하나둘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을 최고 명문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하면서 강연장을 술렁이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멜리아 톰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버드의 웅장한 강당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을 띠며 나무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고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정부 지도자, 기업 대표, 기자, 학생 등 수백 명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강당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글로벌 미래 전략 포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거대한 스크린에 간단한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미국이 수입 관세를 올린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칠판에 분필로 써놓은 듯 큼직하고 또렷한 글자였어요. 관객들은 의자에 몸을 기울이거나 메모를 썼고 궁금증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손을 든 분은 일본 대표 스즈키 씨였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공장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항의하고 정부의 대응을 요청해야 했어요. 스즈키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일본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수출 서류를 걱정하며 찡그린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은 중국 대표 왕 씨였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를 바라보며 중국은 즉시 보복 관세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산업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중국 화물선들이 서류에 막혀 항구에 머물러 있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한국 대표석이 비어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종이가 삐걱거리지도 노트북 자판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당이 너무 조용해져서 제 심장 소리라도 들릴 것 같았어요. 마이크에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불빛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았고 스즈키 씨는 눈을 깜빡이셨고 왕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뒷자리 학생들까지 입을 벌린 채 놀란 표정을 짓고 계셨죠. 침묵이 때로는 어떤 시위 플래카드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의식하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 침묵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율이 전해지듯 공기가 전기처럼 달아올랐어요.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멈추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려 퍼진 적 있으신가요? 몇몇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도서관에서요. 숲속에서요.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침묵에는 힘이 있어요. 다시 빈 의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한국은 5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자료도 시위도 없었죠. 단지 침착함만 유지했어요. 관객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고 계셨어요. 저는 잔잔한 바다가 거센 해류를 숨기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기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아졌어요. 56일간의 기다림. 56일간 바닷속에서 거대한 힘이 움트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침묵을 통해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줬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펜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던진 질문 하나가 조용한 방을 특별한 무대로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끝에 서서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러자 거대한 스크린이 빈 파란색 화면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 사진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 두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캔자스시티 상공에서 찍은 자동차 부품 공장 풍경이었어요. 긴 조립 라인이 쭉 이어져 있고 로봇팔이 금속 틀 위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빈 컨테이너 상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경이었는데 강한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이는 기계를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어 이 공장들은 당연히 풀가동돼야 했습니다만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관객들은 사진 가장자리를 눈으로 줬다가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며 궁금해했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는 그 로봇팔이 중간에 얼어붙은 듯한 모습과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반쯤 조립된 배터리들이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의자에 몸을 기울였고 누군가는 공책에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고 이미지 아래에 57일째 동력이 돌아오다라는 자막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마치 약속처럼 화면에 걸려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침묵의 56일. 순간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56일 동안 한국의 어떤 공무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도 조용했고 정부 간 분노의 외교 문서도 없었죠.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의 정부 기관 사무실, 차분히 자신의 공장을 지켜보던 기술자들, 발송이 멈출 때마다 강한 메시지를 스스로 체감하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물었어요. 왜 침묵이 강력할까요? 맨 앞줄에서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가리키며 네, 라고 불렀습니다. 11살쯤 돼 보이는 그 학생은 입을 쩍 벌렸지만 말을 망설였어요. 빠진 것을 더 잘 보게 돼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모든 게 멈출 때 우리는 평소 흐르듯 지나치던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리모컨을 누르자 두 장의 사진이 확대되고 왼쪽 세로축에는 멈춘 날수, 오른쪽 세로축에는 한미 공식 협의 일정이 표시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두 선은 56일째에 교차했고 그 지점이 빨간색으로 반짝였어요. 저 급증 보이시죠? 제가 빨간 화살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관객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스즈키 대표는 이마에 주름을 잡았고 왕 대표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동안 여유있던 대기업 임원들마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7일째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협력 강화 회담을 발표했고 추가 관세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안도와 감탄이 섞인 작은 웃음이 터졌어요. 마치 고요한 물 위에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줄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바닥 나무가 살짝 삐걱거렸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오는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기계가 멈춘 공장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즈키 대표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서둘러 대체 공급처를 찾고 주문을 재촉하고 조금은 당황할 거예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 당황이 핵심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공장이 멈춘 모습, 기계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당황은 어느 강력한 연설보다도 빠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누구도 자기 나라 공장이 멈추길 바라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손가락 하나만 한 메모리 칩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모든 힘이 이렇게 작은 곳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작지만 막강한 힘이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대표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큰 힘을 가졌는지 몰랐어요. 스즈키 대표도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그가 속삭였죠.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전략의 힘입니다.
56일간의 침묵이 세상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일깨워준 거예요.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 한국 이야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거대한 스크린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손톱 크기보다도 작은 물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반짝이는 클로즈업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것은 메모리 칩이었어요. 제가 손가락을 사진 위에 가까이 대며 이 아주 작은 물건이요 라고 말했어요. 현대 기술 제품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강당을 둘러봤어요.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모두 이 칩을 통해 데이터를 기억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11살 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쉬운 말로요. 이 칩이 없다면 여러분의 휴대폰은 사진을 잊어버리고 컴퓨터는 멈춰버리며 게임은 매 초 새로 시작될 거예요. 다시 리모컨을 눌렀더니 간단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바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게 솟아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산기슭 모양으로 작게 보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칩의 70%를 생산합니다. 숫자가 관객들에게 천천히 스며들도록 일부러 여운을 남겼어요.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공책을 들여다보거나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한 번 더 크게 반복했어요. 70%입니다. 전 세계 칩 10개 중 7개는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머릿속에는 한국 공장들이 떠올랐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딸깍딸깍 움직이고 은빛 실리콘 웨이퍼를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점검하고 있었죠. 긴 클린룸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작업자들은 특수 핀셋만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웨이퍼를 다루고 있었어요. 공기는 화학약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는데 마치 겨울의 첫눈처럼 깨끗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다시 관객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어요. 교실 컴퓨터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국산 칩 주문을 깜빡해서 컴퓨터가 모두 멈춘다면 숙제도 발표도 음악 수업도 모두 멈춥니다. 고요함만 남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얼굴을 상상하며 멈췄어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앞줄에 앉은 스즈키 대표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스즈키 씨, 만약 공장이 이 칩을 못 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님은 목을 한번 삼키시고 다른 공급처를 찾겠지만 그렇게 잘 작동하는 곳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히 그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 다들 급한 마음에 뛰게 되죠. 그래서 큰 기업들도 한국을 주시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에는 중국 대표 왕 씨에게 물었어요. 어떤 나라가 단숨에 이런 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왕 씨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수년간의 연구와 수십억 달러, 완벽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습니다.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력, 숙련된 기술자, 멈추지 않는 협업 등 날마다, 해마다 이어져야 가능하더. 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누르자 학생의 손에 든 스마트폰 사진이 떠올랐어요.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아이콘이 빼곡했고요. 여러분이 폰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한국 기술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어요. 매일 쓰는 물건 속에 한국의 조각이 담겨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강당에는 더 이상 지루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비밀을 듣고 있다는 듯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 이후로 56일간의 침묵 후에야 세상이 깨달았습니다. 칩 기차가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칩 하나가 우리 삶에서 한국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강당은 경이로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제가 이 순간에 관객들이 이해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 작은 실리콘 조각이 디지털 세상의 심장이고 그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조명이 다시 은은하게 낮아지면서 뒤에 있는 큰 스크린에 선명하고
화려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는 거대한 기계들이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작업자분들이 조심스럽게 로봇팔이 배터리셀을 집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공기 속에 금속과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는 듯한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똑 부러지게 말했어요. 이 공장은 실리콘밸리나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죠. 저는 미소 지으며 그분들의 놀란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누비는 세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한국에 있어요. 조금 멈추고 관객을 바라본 뒤 물었어요. 여러분, 이런 배터리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앞줄의 학생 한 분을 가리키며 네, 라고 여쭤봤어요.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회사에서 전기버스 배터리를 테스트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정확히 그렇습니다. 버스부터 스포츠카까지 이 배터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다시 리모컨을 눌렀더니 간단한 막대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막대가 차트 상단까지 곱게 올라가 있었고, 다른 나라 기업들은 작은 언덕처럼 보여졌죠. 저는 천천히 보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LG, 삼성, SK 세 기업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2대 중 1대에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관객들이 그 사실을 음미하는 듯 했어요. 저는 이어서 그런데 왜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통로 옆에 앉은 남성분이 손을 들고 아마 가격이 싸서 아닐까요? 라고 추측했죠. 저는 고개를 부드럽게 저으며 가격이 가장 싼 것은 아닙니다.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러 충돌 테스트 장면 사진을 띄웠죠. 전기차 충돌 시험대 위에 테스트 더미가 실린 모습이었는데 엔지니어가 충돌 후 배터리 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배터리는 충격, 극한 온도, 단락 상황까지 견디도록 철저히 테스트합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학교 끝나고 전기차로 집에 가는 길, 배터리가 불이 나거나 갑자기 전원이 꺼지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터널을 지나는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터널 안을 달리는 저 자동차도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충전소 타임랩스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전기차들이 줄지어 충전 플러그를 꽂고 초록색 충전바가 빠르게 채워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단 30분 만에 100마일 이상 주행할 전력을 얻습니다. 이 속도는 한국의 첨단 기술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했어요. 지난 여름 저는 로드트립을 위해 전기차를 빌렸습니다. 한 충전소에서 충전 속도가 80%에서 느려지길래 배터리 라벨을 봤더니 한국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가 이 조용한 혁명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객분들이 웃음을 터뜨리셨죠. 덕분에 대학 동창회에도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본지도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호주를 잇는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브라질 트럭, 호주 시내버스, 심지어 캘리포니아의 배송용 밴까지 한국 배터리로 달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들 나라에서 플러그를 꽂을 때마다 한국 기술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킨 뒤 질문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를 떠올려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는 아닐지 몰라도 같은 화학기술과 연구, 협업의 결과물이죠. 학생들을 보며 화면이 다시 켜질 때마다 한국 과학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우리의 미래를 채우는 힘,
바로 한국 배터리 산업입니다. 공장과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더 깨끗한 공기, 더 안전한 도로, 그리고 화석 연료 없이도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배터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움직여주니까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순간 강당은 진지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한국의 힘이 바다 건너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더니 조명이 살짝 바뀌면서 스크린이 마치 바다 위 일출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깊고 푸른 바다를 가르며 전진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사진이 크게 떠올랐어요. 갑판 위에는 빨강, 초록, 파랑, 노랑 상자들이 레고 블록처럼 하늘을 향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배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짭짤한 바닷물 방울이 제 얼굴에 닿는 느낌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물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컨테이너선을 본 적 있으세요? 몇 분이 손을 들었죠. 저는 통로 옆에 앉은 학생을 가리키며 네, 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가족이랑 항구에 가서 본 적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줬습니다. 그 배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크기에 내 키는 정말 작게 느껴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리모컨을 누르자 사진 옆에 간단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세계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 아래에는 대형 선박의 80%는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음미하듯 멈춘 뒤 우리의 장난감, 옷, 스마트폰, 심지어 과일까지 거의 모두 이 배를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8대 중 6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객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록적인 선박이 건조됐다. 세계 최대 가스. 운반선이 한국에서 진수됐다 같은 뉴스 알림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뒤에 있는 사진이 한국 조선소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깊게 파만든 거대한 도크,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크레인, 햇빛 아래 반짝이는 선체를 용접하는 작업자들이 보였죠.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쪽이 현대중공업, 그 옆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대형 선박의 80%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무대를 천천히 걸으면서 여러분의 새 자전거나 냉장고가 바다를 건널 때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든 배에 실려 이동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멈추고 물었어요. 만약 이 조선소들이 한 달만이라도 배를 짓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물건이 다 떨어질 거예요. 라고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가게 진열대가 비고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공항과 도로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항의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내리는 사진이 떠올랐어요. 햇빛이 반짝이는 바다 위에서 크레인은 거대한 금속 팔처럼 유연하게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항만입니다. 매년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죠. 라고 했어요. 양손을 펼치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적재 이동하역의 리듬이 계속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작은 나라는 저런 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나라는 더 배에 의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가장 튼튼하고 품질 좋은 배를 지어주길 믿는 겁니다. 다시 리모컨을 눌러 지구본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미주, 호주 등 항구를 잇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온 배로 독일 자동차가, 브라질 커피가, 인도 백신이, 호주 식품이 전 세계를 누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즈키 대표를 바라보며 일본이 한국 조선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대표님은 고개를 저으며 수년이 걸릴 겁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경력과 숙련된 인력, 첨단 설계를 갖추고 있어요.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사진이 배 기관실 클로즈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실린더와 밸브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선박 하나하나는 떠다니는 도시와 같습니다. 발전소, 항해 시스템, 승조원 숙소까지 다 갖춰져 있죠. 폭풍우와 거친 바다를 견디도록 설계 시험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키고는 말했어요. 2025년 그 56일간의 침묵이 지나고 세상이 멈췄을 때 멈춘 건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배가 부품이 도착해야 떠올랐고 그 부품은 종종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관객들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반짝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강철 선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의 동맥을 구축한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새 옷도, 전자제품도, 이국의 식품도 못 받았을 겁니다. 한국의 거대한 배가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조명이 밝아지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관객들을 보았습니다. 스크린 속 바다의 거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모두가 한국 조선소의 조용한 힘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누르고 조명이 마지막으로 은은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형형색색의 이미지들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세요 라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바다와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는 한국의 목소리입니다. 스크린이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별빛 아래 브라질 광장에 모인 5만 명의 관중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모두 한순간의 감동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 옆에 앉아 같은 웃음소리나 눈물을 흘린다면 공식 조약보다 더 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를 배우는 순간 한국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교실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마치 강당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위도 관세도 없고 단지 노래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만 있죠. 그리고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보이지 않는 세계의 리더라는 글자 아래에는 집, 배터리, 선박, 음표 아이콘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차례로 각 아이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이 우리 휴대폰에 힘을 주는 법을 배웠고 한국 배터리가 전기차를 달리게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물자를 운송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한국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스즈키 대표님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왕 대표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학생들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 배우고 싶다는 눈빛이었죠.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조용한 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한국은 소리치지 않아도 들리고 밀어붙이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무대 가장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이야기를 6부분으로 나눠 들려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침묵에서 전략으로, 칩에서 배터리로, 선박에서 소프트 파워로. 각 챕터가 다른 힘을 보여주었고 모두 필수적입니다. 저는 멈춰서서 제 말이 강당에 울려 퍼지도록 한동안 정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얼마나 크게 외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기술과 무역, 그리고 문화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얼마나 깊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가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이 조용할 때조차 그 영향력은 여러분 곁에 있고 우리 세계를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강당이 큰 박수로 가득 찼지만 저는 마음속에 차분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여정이 마지막 챕터에 다다랐지만 그 이야기는 노래 하나, 배 한 척, 작디작은 칩 하나마다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